미국의 7월 무역 적자가 3개월 만에 확대되어 65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적자는 최근 몇 달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던 무역 적자를 늘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시도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제 어려움 속에서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방문하여 큰 투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확약하였고 UAE는 100억 달러를 투자해주며 250억 달러의 조건부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며 총 750억 1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테슬라 공장인 기가팩토리 3분가 4년여 만에 차량 생산 2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이 공장은 2019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작년 8월에 100만 대를 생산한 후 이번에 20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테슬라 생산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을 나타냅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국영은행의 지원으로 건설된 이 공장은 중국 경제에 기여하며 테슬라를 중심으로 공급망과 일자리를 형성한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가 홍콩에 영향을 미치며 홍콩의 최상급 사무실 공실률이 20년 만에 최고치인 15.1%로 상승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홍콩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고금리 정책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와 사업 둔화로 인해 사무실 공간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및 금융업계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며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자산을 이동하려는 경향 때문에 금융 분야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인들의 홍콩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앙정보기관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업무용 기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외국 브랜드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업무 회의나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핵심 기술 자립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화웨이와 틱톡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며 애플과 같은 외국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의 19%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애플은 이에 대한 언론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사우디를 중동에서의 위안화 영향력 확대의 중심지로 삼고 있으며 사우디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흥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고 탈석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지점을 개설했고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은행은 사우디에 진출한 두 번째 중국은행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우디 증시와 상하이 증시 간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사우디 간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부동산 문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 정책을 조정해야 할 압력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의 디폴트 우려와 경제 지표의 부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등이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이 진행 중이며 중국은 현재는 대규모 부양책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행정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과 이스라엘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타워가 인텔의 미국 공장에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텔은 타워의 파운드리 서비스와 고급 칩 제조 능력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타워는 월 60만 장 이상의 포토 레이어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협력은 중국 규제로 인해 불발된 인텔의 타워 인수 계획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텔은 반도체 분야에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뉴멕시코와 오하이오에 투자를 하며 파운드리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 업체에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올해에만 2,67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자금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커들은 다양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훔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써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사이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피해를 더 크게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게임 업체를 털어 87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흥시장 통화에 대한 전망을 중립에서 약세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낮춰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경제 부양책 부족과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를 이유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통화 중 일부가 중국 성장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나마, 잠비아, 앙골라,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 성장률 리스크로 인해 국채 시장에서 하방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GDP가 예상보다 높은 2%대 성장률을 기록하여 호주 경제는 견고한 상태임. 특히 투자와 서비스 수출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관광과 유학생 수가 증가하며 서비스 수출이 상승함, 무역 및 공공투자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가계 소비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진하며 호주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 금리를 높이고 있음. 호주 경제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는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둔화로 인한 성장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 시장에서의 판매 압력으로 인해 투자 포지션을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롱올리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포지션도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주식을 판매하는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양책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기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로 성장하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은행과 대출 기관들이 경기 둔화 우려와 규제 강화로 약 4,30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보다 5.4% 증가한 수치이며 팬데믹 이전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리콘밸리 은행, SVB와 뉴욕 시그너처 뱅크의 파산 사태 이후 예금 보호와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소대출기관도 현금 자산을 12% 증가시키고 상위 25개 은행도 2.9% 늘렸습니다. 이는 예금 인출과 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함이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